안녕하십니까. 로드맵 TV의 남기룡 변호사입니다. 잘 지냈어요? 네. 이거 제 주변에 있었던 일인데요. 학원을 하셨거든요. 한 2개 층 정도 하셨는데 네. 이게 이제 한 5년, 10년 정도 한 자리에서 하시다가 이제 이전을 하게 됐어요. 근데 집주인이나 건물주하고 사이가 우리가 이제 임대차 관련해 가지고 법률 개념을 좀 설명을 드려야 이게 이해가 가실 텐데, 우리가 이 민법에서는 뭐 사용대차, 임대차 좀 어려운 법률 용어예요. 근데 어찌됐든 우리 임대차는 다 알잖아요, 그죠? 임대차는 이제 집을 빌려주고 빌려받고, 뭐 사용대차는 이제 물건을 빌려주고 빌려받는 건데, 우리 사용대차나 임대차 빌려받고 쓴 사람은 빌려준 사람한테 다시 돌려줄 때 그걸 원상에 회복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어요. 그리고 우리 임대차 계약서 보면 거의 대부분 원상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규정이 다 있습니다. 이제 원상 회복 조항인 거죠. 그리고 실제로 거기에 부착된 물건이라든가 거기에 가설된 물건들은 다 철거해서 원상으로 회복해 줘야 되는 게 맞아요. 그러니까 벽에 못 박는 건 아니지만, 뭐 예를 들면 횟집에서 뭐 수조를 크게 달았었는데 자기 영업을 위해서 그거를 원상 회복할 때 없애줘야 되냐? 그건 원상 회복할 때 없애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. 자, 원상 회복을 해야 되는데 제 사례엔 이런 게 있었어요. 어떤 예술적 가치가 있는 건물을 지었어요. 그 건물 내에는 예술적 가치가 있는 대리석 바닥까지 있어요. 근데 그 대리석 바닥이 사실 그 예술적 가치는 사실 완전 무결하면서 나오는 거라고 주장을 하셨어요. 이제 제 의뢰인이기도 하셨는데, 근데 그 예술적 가치가 나올 대리석에다가 뭘 켜켜이 발라가지고 그게 예술적 가치가 발생을 한 건데, 그 켜켜이 바르는데 기스가 한번 쫙 나면 그걸 다 걷어내고 다시 발라야 된다는 거예요. 그분 주장은. 근데 그 예술적 가치가 있는 그 내용까지 원상회복을 해줘야 되냐,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원상회복, 그러니까 그 기스 정도만 이렇게 없애주는 정도의 원상회복을 해줘야 되냐, 이거 아주 극단적인 예인데 이런 것들이 항상 문제가 됩니다. 뭐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엘리베이터 홀이 있는데 그 층에서 엘리베이터 홀을 이제 쓰고 있었어요. 근데 엘리베이터 홀 옆에 있는 그 기둥 같은 거를 다 떼어내고 자기네들 맞는 이걸 넣어놨는데, 그걸 자기네들 맞는 건 철거를 했어요. 그리고 엘리베이터 기둥을 똑같은 거를 구하지 못해서 합의가 안 되는 경우도 있었어요. 자, 이랬을 때 도대체 기준이 뭐냐, 원상회복의 기준이 뭐냐,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, 원상회복은 사실 원래 임대차 목적물,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임대차 주는 건물 있잖아요. 그 건물을 그 목적대로 사용하면 이 감가상각이라고 하죠. 뭐 그걸 사용했을 때 이제 건물이 낚는다고 해야 되나? 제가 법률 용어를 안 하니까 좀 어렵긴 한데, 건물이 닳는다거나 낚는다거나 이게 이제 통상에 우리가 이 사용을 할 때 무슨 아주 이상한 짓을 하지 않고, 일반적으로 예를 들면 거기에 뭐 근린생활시설이어서 거기서 가게를 했다. 일반적으로 가게를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건물의 낡음, 또는 그 연수가 지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건물의 낡음, 그렇잖아요. 그런 것들은 우리가 원상회복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게 이제 법원의 입장이에요. 자, 여기서 제가 법률 용어를 하나 또 설명을 드릴게요. 이게 법률 용어는 아니고 판례에서 나온 용어인데, 이건 이름하여 통상의 손모. 그러니까 통상의 손모가, 우리 통상이란 말은 알잖아요.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손모는 그러니까 이 손이라는 게 이게 낚는다는 뜻인 거고요. 마모할 때 못자 뭐 이런 식이에요. 그래서 손모라는 거는 시간이 지나고 통상으로 사용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그 낡음, 이거를 얘기하는 겁니다. 근데 법원에서는 이 통상의 손모라는 건 우리가 원상회복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입장을 밝히고 있어요. 자, 그럼 말씀하신 대로 벽에 못을 10개 박았다. 100평인데. 근데 100평의 그 사무실 내지는 집을 유지하기 위해서 뭐 액자도 걸어야 되고 하는데, 그게 벽에 못을 박는 행위가 이게 통상의 손모의 범위에 들어가느냐, 이게 이제 핵심이거든요. 근데 이건 통상의 손모의 범위에 들어간다고 보이는 거예요. 못을 예를 들어서 뭐 100개, 200개를 박았다. 그것도 한 곳에 집중해서 박아서 누가 봐도 거기에 무슨 북두칠성이 있다. 그런 통상의 손모가 넘어가겠죠. 물론
하나 두 개 박았어도 하나 두 개 했어도 고기를 메워주는 정도는 원상회복으로 이제 의무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뭐 벽을 뭐 예를 들면 어떤 내력벽이나 이런 것들을 구조를 뭐 망가뜨리거나 이런 건 통상의 손목을 넘어가죠. 그래서 이런 건 책임져야 됩니다. 하지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그 벽의 거는 벽에 그 못을 박은 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. 자, 여기에서 또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우리 민법은 모든 규정이,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규정이 있고 우리의 민사생활, 우리 일반 생활을 다 거기에 어느 정도는 다 넣고 있어요. 하지만 거기에서 절대 못 바꾸는 조항이 있고 일반적으로 바꿀 수 있는 조항이 있어요.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바꿀 수 있는 건 어떻게 바꾸냐? 양 당사자 간의 합의로 바꾸는 거예요. 왜냐하면 이건 사적 자치 원칙이니까.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합의하면 다 되는 거잖아요. 사실 무슨 예를 들어서 합의해갖고 내가 널 죽인다 이런 건 안 되지만 그냥 어떤 것에서 네가 책임을 진다 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벽에 못을 하나도 안 박겠다 라고 둘이 합의했는데 못을 박았어. 그러면 이제 그건 해결해 줘야죠. 근데 그런 계약을 그렇게 쓰진 않죠. 벽에 못을 하나도 안 박겠다 이렇게 쓰진 않겠죠. 하지만 통상의 손모 범위까지도 내가 책임진다라는 거를 임차인이 만약에 했다고 하면 그게 법률 용어라서 그때 몰랐어요 라는 핑계는 안 되는 거죠. 그래서 그런 특약 조항이 있는지 임차인 입장에서는 계약서를 잘 살펴봐야 되고요. 임대인 입장에서는 조금 그렇긴 하지만 어찌됐든 책임을 임차인에게 넘길 수 있는 빌려가는 사람에게 네가 책임져 라고 넣을 수 있는 계약 조항을 많이 넣는 게 사실 유리하죠. 일반적으로 우리 거래계는 이런 걸 잘 몰라요. 모르기 때문에 이걸 정하는 경우는 없습니다. 다만 악질적인 임차인도 있고 악질적인 임대인도 있어요. 그런 사람들이 이걸 넣었을 때 이걸 모르고 갔다고 하면 누군가에게는 큰 해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살펴라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. 자, 통상의 손모는 원상회복할 필요가 없지만 그걸 넘어서는 어떤 그 낡음 또는 쓰임, 그래서 뭐 발생한 어떤 하자나 이런 것들은 이거에 대해서 원상회복의 범위에 포함이 된다. 그래서 결론적으로 못 10개 받은 거 어떡하냐? 못 10개 박은 건 통상의 손모에 해당돼서 원상회복가 없다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. 자, 여기까지 하시고 사실은 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부분들이 계약서에 들어가 있는지에 대해서 임차인, 임대인 둘 다 눈에 불을 켜고 찾으셔야 된다라고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.